여러분 혹시 과일을 무서워서 피하고 계신가요? 당뇨 환자는 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셨던 과일과 혈당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과일은 당뇨약보다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시골의사 좋아요와 구독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만 보면 혈당이 오를까봐 두려워하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72세 강영호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사과 반쪽도 두려워하며 5년 동안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는 말을 듣고 과일을 아예 금기식품으로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혈당 수치는 공복 시 190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증상들이었습니다. 만성 변비에 시달렸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심했습니다. 입맛도 떨어져서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세히 문진해보니 과일을 완전히 끊은 지 5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섬유질, 각종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혈당을 매일 체크하면서 소량의 과일을 시도해 보자고 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하셨습니다. 5년간 쌓인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함께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렸더니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사과 8분의 1 조각이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게 했죠. 그분은 혈당 측정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1시간마다 혈당을 재셨습니다. 놀랍게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비가 개선되었습니다. 과일 속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운 덕분이었죠. 피부 건조함도 줄어들었고 가려움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공복 혈당이었습니다. 190에서 160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6으로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과일이 혈당을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혈당 관리가 좋아진 거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달다 혈당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일 속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섬유질과 비타민,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조건 끊어버리면 오히려 변비, 피부 건조, 활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죠. 오늘부터는 과일 금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도 과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과연 모든 과일이 혈당에 나쁜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 오디, 배 같은 과일은 당뇨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껍질과 속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포도 껍질 속 레스베라트롤은 혈당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69세 윤미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포도를 좋아하셨지만 당뇨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해서 가끔 알맹이만 조금씩 드셨죠. 그런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포도를 먹은 날에는 200 이상으로 치솟고 안 먹은 날에도 18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분께 포도를 드시되 껍질째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껍질이 질기고 떫다며 싫어하셨지만 혈당 개선을 위해서 참고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알 정도 껍질까지 꼼꼼히 씹어서 드셨죠.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포도를 먹어도 혈당이 예전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도를 먹은 날의 식후 혈당이 오히려 안 먹은 날보다 낮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포도 껍질의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확실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10에서 155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0.8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포도 껍질의 떫은 맛도 익숙해져서 오히려 단맛과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을 즐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5세 이나모님입니다.
그분은 오디를 좋아하셨는데 당뇨 진단 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디를 볼 때마다 아쉬워하셨죠. 혈당이 워낙 높아서 8.7까지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조심스럽게 오디를 하루 10알 정도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오디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올랐지만 며칠 지나니 안정되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오히려 전체적인 혈당 패턴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8.7에서 7.5로 크게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과일 속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고르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해 보시길 권합니다. 과일의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도 과일에 숨겨진 힘을 경험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과일을 먹되 혈당 관리를 잘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과일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첫째,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섬유질이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밥의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째, 주스 대신 반드시 통째로 씹어 드셔야 합니다. 셋째,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세요. 넷째, 하루 50칼로리 정도, 즉 사과 4분의 1조각, 블루베리 한 줌이 적당량입니다. 70세 최은자님은 과일을 항상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을 든든히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을 드셨는데 이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식후 혈당이 230까지 올라가는 일이 잦았죠. 그래서 과일이 혈당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과일까지 추가로 먹으니 혈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과일을 식사 30분 전에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과일은 후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식사 전에 먹는다는 게 어색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혈당 개선을 위해서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점심 30분 전에 사과 4분의 1조각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점심을 드신 후 혈당을 재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 230까지 올라가던 식후 혈당이 180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사과의 섬유질이 밥의 당분 흡수를 늦춰준 덕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더욱 안정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드신 날의 식후 혈당은 평균 165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과일을 먹지 않은 날보다 오히려 낮았죠. 이는 과일의 섬유질과 펙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에는 전체적인 혈당 패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루 중 혈당의 변동폭이 줄어들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식욕이 조절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드시니 자연스럽게 밥량이 줄어들었고 과식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8.1에서 7.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과일이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전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위에서 겔 형태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보호막이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늦어집니다. 마치 위장에 속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많이 나오고 이 침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를 돕습니다. 반면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식전 사과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과일을 언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 습관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모든 과일이 혈당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과일이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과일도 있습니다. 특히 너무 익은 바나나, 곶감이나 말린 망고 같은 건조 과일,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분 농도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67세 정수연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을 드셨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이 드시는 바나나가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익어서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를 좋아하셨거든요. 달콤해서 먹기 좋다고 하셨지만 이런 바나나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바나나를 드시니 공복 혈당이 2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조 과일이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곶감이나 건포도를 즐겨 드셨는데 이런 과일들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곶감 하나의 당분은 감 3개에 해당할 정도로 높죠. 건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말려서 작은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셈이니까요. 그분의 하루 혈당 패턴을 보면 아침에 바나나를 드신 후 급상승하고 오후에 건조 과일을 드신 후 또다시 급상승하는 이중 피크를 보였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 혈관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일을 바꾸는 걸 제안했습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나 배를 드시고 건조 과일 대신 생 블루베리나 딸기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아쉽다고 하셨지만 혈당을 위해서 참고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아침 사과를 드신 후에 혈당 상승폭이 바나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오후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였죠. 2주 후부터는 하루 종일 혈당이 비교적 안정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이 200에서 160대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체중도 2kg 정도 빠졌는데 이는 과도한 당분 섭취가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는 8.0에서 7.2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열대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망고, 파인애플, 용과 같은 과일들은 당분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혈당 지수도 높습니다. 먹는 즉시 혈당이 급상승하죠. 반면 사과, 배, 베리류, 자두 같은 온대 과일들은 상대적으로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과일을 고를 때는 당분 함량과 혈당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익은 정도도 중요합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녹색이 섞인 바나나와 완전히 익은 바나나의 당분 차이는 2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일을 고를 때 색깔과 단단함을 확인해 보세요.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거나 무른 과일보다는 적당히 단단하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준으로 과일을 고르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맛뿐만 아니라 혈당도 고려한 선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과일을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과일 섭취는 하루 일정표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사과나 배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전에는 베리류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며 저녁에는 가벼운 과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71세 김영식님은 체계적인 과일 섭취 계획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그분의 혈당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공복 혈당 195, 식후 혈당 280까지 치솟는 일이 잦았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과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때 수박을 먹고 혈당이 300 넘게 올라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과일은 물론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피하셨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제한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변비가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했습니다. 피부는 건조해져서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입맛이 없어져서 식사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계적인 과일 도입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아침 식전 사과 8분의 1조각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점심 전 블루베리 열알 추가, 3단계는 저녁 식전 배 4분의 1조각까지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2주씩 시간을 두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첫 2주는 사과 8분의 1조각만 드셨는데 생각보다 혈당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얻어 3주째부터는 블루베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때도 혈당은 안정적이었고 피부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5주째부터는 저녁에 배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때쯤 되니 하루 종일 과일을 조금씩 드시게 된 셈이었는데 놀랍게도 혈당이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습니다.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2개월 후 검사에서는 확실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95에서 165로
당화 혈색소가 8.3에서 7.6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 상태가 좋아지며 식욕이 돌아와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 단계적 접근에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시도하지 않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이죠.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심으로써 일정한 패턴을 만든 것도 중요했습니다. 실전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식전 30분에 사과 4분의 1 조각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점심에는 식전 30분에 블루베리 한 줌, 약 15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저녁에는 식전 30분에 배 4분의 1 조각을 드시면 됩니다. 주 단위로 과일을 바꿔가며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는 사과와 블루베리, 다음 주는 배와 딸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양한 과일을 섭취하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당 측정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과일을 시도할 때는 식전, 식후 1시간, 2시간 후 혈당을 체크해서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양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드셨는지, 그때 혈당은 어땠는지 기록하시면 자신만의 최적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과일과 함께하는 건강한 혈당 관리를 시작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적당량을 껍질째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몸에 맞는 과일과 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을 통해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년간 과일을 피하던 분도 이제는 매일 과일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작은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시골이사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